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의 심각한 백업 보안 대책을 윤호중이 아닌 하정우 AI 수석에게 맡깁니다.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맞죠? 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된 거죠? 안 돼. 백업을 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거 말고 네네.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즉시 소산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다른 곳에 온라인 소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소산이 있는데 온라인 소산은 주 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제로 그렇게 엉터리를 냈다는 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 네, 규정상 규정상 즉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메일 증분은 지금 신규 데이터는 즉시 예. 백업해서 즉시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네네. 소산한다. 네. 전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복구는 하되 어쨌든 언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이중 운영 시스템을 정부의 자체로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업해서 만들든지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서 지금 이제 예산은 이미 내놓긴 했지만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든지 신설하든지 네. 필요하면 뭐 예비비로 하든지 네. 해서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이거 동시에 하십시오. 이거 복구하는 거 복구는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리고 소위 듀얼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지금 그거는 네. 별도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네. 아까 가계부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죠? 하정우 수석이 맞다. 네, AI 인공지능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AI 전략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복구하는 것 말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를 신속하게 동시에 네.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허위 보고였지요.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화재 진압이 된 다음부터 치더라도 그 시간은 한참 지났죠. 김지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허위 보고하면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보고의 정확성과 수치의 정확성을 가장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호중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아닐까요? 농산물 가격 관련해서도 놀라운 상황 파악과 분석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사과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배값이 올라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 농산장관 얘기는 하면 그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르면 이쪽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일 수입하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입할 때도 가격을 그러면 높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 수출할 때 일본에는 500원에 팔고 한국엔 700원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는 네.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필리핀에서 예를 들면 한국 수입상한테는 700원, 200원 더 받아야지. 그러면 나 일본 사람이야? 그럼 사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양쪽에 그걸 결국은 그 수입하는 업자가 너 왜 일본 수입업체한테 500원 팔면서 우리한테 700원 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건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에요.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담합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몇 개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유통회사도 그렇고 네. 몇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예.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예. 시장과 정부는 서로 기란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네.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 독점, 과점하고 있으니까. 저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냥 분석해가지고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희대 청문회 날 직위원 감사 결과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사법부의 행태가 어디서 많이 보듯한 모습, 딱 정치검찰 행태가 아닙니까? 국민 따위가 뭐가 무섭냐는 것인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기야 내란을 일으켜도 전임 대법원장과 판사가 암살 리스트에 올라도 입 닫는 비겁한 조희대 사법부가 아닙니까?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법원에서 판결문에 흔하게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지난 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직위원 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룸사롱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밝히며 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오늘 직위원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후 가긴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라고 했다가 급기야 오늘 대법원은 한두 잔 정도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 말은 비단 일반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MBC의 단독 직위원 윤 구속 취소 청구 술 접대 의혹 때마다 휴대폰 교체라는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2월 4일 직위원은 6년 동안 사용했던 폰을 교체합니다. 이어 3월 7일 윤석열은 석방됩니다. 이후 민주당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인 5월 18일 3개월 동안 사용한 폰을 또 교체합니다. 다음날 5월 19일 직위원은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직위원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2025년 2월 4일 날 이날 그 윤석열의 체포 취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직위원의 술 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휴대폰 휴대폰 교체한 거 한번 볼까요? 자,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25,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이 직위원 재판장, 판사의 이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조희대 사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지검장에게 보낸 공개 경고가 난리가 났습니다. 언행에 유의하라는 것인데 정성호가 비판받는 건 당연 이문정을 비판할 자격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고발사주의 조성은 대표는 관봉건 띠지 검사들과 쿠팡 은폐 검사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는 정성호 장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이문정 검사장에게 사과하라 라고 일갈했고, 김필성 변호사는 정성호 장관, 노아무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니 검찰 내부망에 뭐라고 썼다는 부장검사니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이프로스 검사 내부 게시판이 행정공무원 신분인 현직 검사들이 입법부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등 정치의 선동의 장, 친윤 정치검찰의 놀이터로 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사들의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발언과 검사 실명 언론 보도에 대하여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정성호는 박은정 의원을 배우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